여러분, 요즘 금값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십니까?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가격이 뚝뚝 떨어지며 조정을 받으니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쩌나 밤잠 설치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거대 도시들인 상하이나 선전의 금 거래소 현장에서는 하루에 무려 10톤이 넘는 금이 소리 소문 없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10톤이면 거대한 트럭 수십 대 분량의 금덩어리가 매일같이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진짜 부자들은 이미 금과 은을 정리하고 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연일 뉴스에서는 금값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 지금이 기회라고 속삭이지만 정작 이 판을 설계한 진짜 큰손들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금값과 은값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금은방으로 달려가 골드바를 사려고 지갑을 여시는 분이 있다면 제발 잠시만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며 가격 폭등을 주도했던 중국의 진짜 부자들이 왜 갑자기 금은방 뒷문으로 금 덩어리를 박스째 실어 나르며 내다 팔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시장의 겉모습은 달콤한 유혹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낭떠러지일 수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세계 최대의 금 소비국이자 가격 결정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자산가들이 매도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익을 조금 챙기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금과 은 시장의 거대한 대폭락을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무서운 비상벨입니다. 광산 속의 카나리아가 쓰러질 때 영리한 광부들이 앞다투어 탈출하듯이 지금 가장 앞서가는 돈들은 이미 파티장을 빠져나가 현금을 두둑이 챙기고 있습니다. 금은 절대 변하지 않는 안전자산이라는 그 수십 년 된 고정관념이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자금을 단 한순간에 망쳐버리는 가장 위험한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살짝 꺾였을 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남들이 저가 매수라고 환호하며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저 깊은 지하실의 세력들은 여러분에게 그 비싼 가격표를 떠넘기고 유유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어떤 언론도 말해주지 않았던 금시장의 추악한 설계도와 중국인들이 왜 지금 필사적으로 금을 현찰로 바꾸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내부 사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몇 달 뒤 텅 빈 금고와 반토막난 잔고를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잔인한 진실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진실을 알리는 거대한 울림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금 벌어지는 가격 조정이라는 현상의 지독한 착시에 대해 깊이 알아야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를 보면 잠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이고 금방이라도 다시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면의 거래 데이터를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2020년 현재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척하고 있지만 전 세계 스마트머니, 즉 글로벌 투자 은행들과 거대 자산 운용사들의 실제 매수 물량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이미 바닥 지점에서 사모았던 금을 지금 이 조정 기간을 이용해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용히 넘겨주고 있는 전형적인 설거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상하이 금 거래소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한 중개인은 은밀한 목소리로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금을 한 돈이라도 더 사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창구가 이제는 어떻게든 비싸게 팔고 나가려는 큰손들의 은밀한 거래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만약 가격이 다시 폭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왜 지금 그 귀한 금을 10톤씩 내다 팔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금값은 실질적인 경제 가치에 의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막연한 기대감과 공포가 만들어낸 거대한 비눗방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국 상하이 거래소의 통계를 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평소보다 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지금이 저점이다라며 금을 사겠다고 몰려든 그날
기관들은 수조 원어치의 금 선물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개미 털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세력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다 털고 나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지탱하며 물량을 넘기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는 오직 장밋빛 호재만 들리고 숨어있는 악재는 철저하게 가려집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나 뉴스에서 금값 4,000달러서를 접할 때마다 저 깊은 지하실의 큰 손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매도 주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 자산가는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금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산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을 지불하며 우리의 퇴로를 열어주고 있다. 우리는 그저 그들에게 고맙게도 금 덩어리를 넘겨줄 뿐이다 라고 말이죠. 자본의 역사는 잔인하게 반복됩니다. 개미들이 가격 조정을 기회라 믿고 줄을 서서 금을 살 때 진짜 돈의 주인들은 그 돈을 현찰로 바꿔서 다음 사냥감을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지금 금을 사는 행위는 카지노에서 남들이 돈을 다 따고 일어난 자리에 앉아 마지막 판돈을 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화려한 그래프 뒤에서 누가 웃고 있고 누가 울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왜 하필 중국인들인지 궁금하시죠? 중국은 전 세계 금 수요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기둥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수년 동안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겠다며 미친 듯이 금을 사들였고, 중국의 중산층들은 부동산 시장이 박살나자 마지막 희망으로 금에 매달렸습니다. 심지어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매달 작은 금 알갱이를 모으는 금콩 저축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해 보이던 매수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금 매입 중단을 발표했고, 현지 금은방에서는 현금이 부족해 금을 팔러 온 자산가들에게 돈을 제때 내주지 못하는 기막힌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국 내부의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금 시장의 수급 밸런스가 통째로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살 사람은 이미 다 샀고 이제는 팔 사람만 남은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세계 최대의 매수자였던 중국 부자들이 매도자로 돌변해 하루 10톤씩 물량을 시장에 토해내기 시작하면 그 가격 하락의 압력을 견뎌낼 새로운 수요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중력이 바뀌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계단을 밟고 힘들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게 자산 가격의 냉혹한 속성입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금을 파는 진짜 이유는 그들의 경제 체력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지방정부 부채가 폭발하면서 당장 살아남기 위해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인 금부터 팔아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보다 오늘 당장 직원들 월급 줄 돈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앞서는 순간 안전자산의 신화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2026년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는 이 매도 러쉬는 단순한 이익 실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매입니다. 실제 베이징의 한 대형 금은방에서는 하루에 수백 명의 부자들이 줄을 서서 골드바를 현금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가져온 현금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금을 사줄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거대한 매물 폭탄이 글로벌 거래소로 쏟아져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금값이 10%, 20%씩 폭락해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큰손들은 이미 현금을 챙겨 따뜻한 휴양지로 떠난 뒤일 테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중국의 움직임을 단순한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재산을 앗아갈 거대한 쓰나미의 예고편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금을 버리고 있는지 그 처절한 이유 속에 폭락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금값이 흔들릴 때 옆에서 비명을 지르며 가장 먼저 처참하게 박살나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은입니다. 많은 분이 금이 너무 비싸니까 대신 은이라도 사야지라며 은화나 실버바에 투자하십니다. 금은 부자들의 전유물이지만 은은 서민들의 금이다 라는 달콤한 말에 속으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은은 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녀석입니다. 은은 귀금속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태양광 패널, 최첨단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산업용 금속의 성격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전 세계 공장이 팽팽 돌아가고 경제 상황이 아주 좋아야 은값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현재
전 세계 경제 지표를 보십시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일제히 꺾이며 글로벌 경기 침체에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주문이 끊기면 은을 사갈 실제 수요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투자 수요가 공포에 질려 빠져나가는 와중에 산업 수요라는 마지막 버팀목마저 부러지면 은값은 그야말로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금값이 1만큼 떨어질 때 은값은 3만큼 폭락했던 잔인한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은 시장은 금 시장보다 훨씬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가격을 왜곡하기가 훨씬 쉽고 한번 방향이 꺾이면 탈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수직으로 낙하합니다. 지금 실버바를 들고 계신 분들은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던 은이 이제는 산업의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어두운 터널이 길어질수록 은의 광채는 가장 먼저 흐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검게 녹슬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한 은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은은 오를 때는 천천히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와 같다. 특히 산업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은을 쥐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다 라고 말입니다. 은 투자는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지금은 하이 리스크만 남고 리턴은 사라진 구간입니다. 전 세계 제조업의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있는 2026년 현재 은의 비명소리는 곧 자산 시장의 종말을 알리는 전주곡입니다. 금의 뒤를 졸졸 따라가던 은이 이제는 금의 발목을 잡고 함께 지옥으로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잔인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은의 함정에 빠져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허공에 날리게 될 것입니다. 빛나는 은의 뒷면에 숨겨진 시커먼 산업의 위기를 직시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금 투자의 성경처럼 믿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약해지고 그러면 금값은 무조건 폭등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금융시장의 생리를 너무나 모르시는 위험한 말씀입니다. 시장은 늘 현실보다 반 발짝, 아니 한 발짝 먼저 움직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미 지난 1년간의 금값 폭등 랠리에 100% 아니 200% 이상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막상 금리가 인하되는 순간은 호재가 실현되는 날이 아니라 재료 소멸로 인한 대폭락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인플레이션 수치는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거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긴축의 끈을 다시 조이기라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격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실망 매물이 시장을 뒤덮을 것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사탕만 바라보며 버티던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매도 버튼을 누르는 아비규환이 펼쳐지는 겁니다. 지루한 횡보 끝에 터지는 폭락은 그 무엇보다 잔인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흔히 보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 말입니다. 금 시장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는 더 이상 정보가 아닙니다. 이미 가격에 다 녹아들어 있는 거품일 뿐입니다. 2026년 현재 금값에 끼어있는 이 연준 프리미엄이 거치는 순간 여러분이 마주할 숫자는 상상 이상으로 잔인할 것입니다. 연준은 결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미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냉혹한 집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준 위원들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자본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그들의 입을 보는 게 아니라 자본의 큰 줄기를 봅니다. 이미 시장의 실제 거래가는 연준의 발표 이전에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임은 금과 은으로부터의 이탈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준의 내부 회의록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미 금 가격이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공포로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은 과연 그 공포의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왜 금조차 우리를 배신하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안전자산인 금이 최고라는 믿음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연쇄 폭락하는 진짜 경제 위기, 즉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되면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가장 먼저 팔아치워야 할 현금 창고가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조 원의 손실을 보고 마진콜, 즉 추가 증거금을 내라는 압박을 받으면 그들이 무엇을 팔겠습니까? 팔리지 않는 부동산이나 이미 반토막난 주식을 팔까요? 아니요. 그들은 당장 현금화하기 가장 쉽고 가격이 많이 오른 금부터 시장에 내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에 금값이 동반 폭락하는 소름 돋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증시가 무너질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금값이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금값 역시 주식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며 전 세계 투자자들을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금덩이가 무슨 소용이냐, 당장 빵 사 먹을 현금이 필요하다라며 울부짖던 펀드 매니저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유동성 위기 앞에서는 그 어떤 귀금속도 현찰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0년 현재 전 세계의 빚잔치가 한계에 다다랐고 어디선가 거대한 금융사고가 터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 위기가 시작된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금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세력들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금이 최고야 라고 외치며 골드바를 움켜쥐고 있을 때 큰손들은 이미 그 금을 팔아 달러 현찰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역사는 증명합니다. 진짜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사람들은 반짝이는 돌덩이가 아니라 당장 빵을 사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지폐를 원합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산 시장의 거품이 한꺼번에 터지는 유동성의 종말입니다. 이 폭풍우 속에서 금이라는 작은 돛담배에 몸을 싣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여러분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환상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금이 나중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여러분을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6년 현재 금값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하고 냉혹한 통제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킹달러, 미국 달러입니다. 많은 이들이 금이 달러의 대안이라고 말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리스크가 터지면 전 세계 자본은 결국 금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안전자산이자 유일한 기축통화인 달러 현찰로 도피합니다. 달러의 가치가 강해질수록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값은 상대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앞다투어 금을 사 모으는 것을 보고 금이 달러를 대체하나 보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달러 시스템이 흔들릴 때를 대비한 궁여지책일 뿐 실제 시장의 유동성을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달러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최후의 승자는 언제나 금이 아니라 달러였습니다. 달러를 쥐고 있는 자가 폭락한 자산 시장을 쇼핑할 권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금이 아무리 빛나도 미국 편의점에서 금 조각으로 콜라를 살 수는 없다. 결국 세상은 달러로 돌아간다 라고 말이죠. 2026년 현재 미국의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전 세계 달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값이 버티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끊어지는 순간 금값은 달러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을 사는 것은 강해지는 달러에 맞서 싸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개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달러 패권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진짜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을 모을 때가 아니라 달러 실탄을 장전할 때라는 것을요. 달러 가치가 정점에 달하고 금값이 바닥을 칠 때 그들은 다시 금을 사러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금의 숨통을 조이는 킹달러의 귀환을 똑똑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반짝이는 금이 아니라 위기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달러 현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달러는 총이고 금은 방패입니다. 전쟁터에서 방패만 들고 싸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총을 든 자가 방패를 든 자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금시장 분위기를 보면 자꾸만 떠오르는 불길한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2013년의 거대한 금값 대학살 사태입니다. 당시 상황은 지금과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돈을 마구 풀자 금값은 미친 듯이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습니다. 사람들은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 갈 것이라며 광기에 휩싸여 있었죠. 하지만 미국의 정책 변화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단 이틀 만에 금값이 15% 넘게 폭락했습니다. 수십 년간 금을 믿어왔던 투자자들이 하룻밤새 알거지가 되었고 금시장은 그 후 10년 동안이나 길고 어두운 하락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상 최고가라는 꼬리표, 대중들의 맹목적인 추격 매수, 그리고 영리한 큰손들의 조용하고 치밀한 이탈까지. 그때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폭락의 전조 증상들이 지금 2026년 우리 눈앞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리듬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2013년에 폭락이 시작되기 직전에도 뉴스에서는 금값이 더 오를 이유들만 쏟아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전쟁, 인플레이션, 중앙일행 매입 등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만 가득하죠. 하지만 진짜 악재는 아무도 보지 못할 때, 모두가 안심할 때 찾아옵니다. 당시 폭락의 주범이었던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미 폭락 직전에 은밀하게 매도 보고서를 내고 수익을 쟁겨 떠났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보셔야 합니다. 2013년의 대학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그 역사적 반복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투자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2013년에 그 처참한 피눈물을 또다시 흘리고 싶으십니까? 당시 한 은퇴자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이틀 만에 연기처럼 사라졌다. 금은 안전하다고 누가 말했나? 라고 말입니다. 역사는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와 똑같은 벼랑 끝이라고 말이죠. 전 세계가 금을 팔고 떠나는 이 위험한 파티장에서 유독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만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2026년 현재 금은방마다 골드바를 사모으고 금 관련 ETF에 전 재산을 쏟아붓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실물 금 투자가 얼마나 불리한 게임인지 여러분은 냉정하게 계산해 보셨습니까? 실물 금을 살 때는 일단 부가세 10%가 붙고 여기에 세공비와 유통 수수료까지 더해집니다. 즉, 여러분이 금을 사자마자 금값이 최소 15% 이상 오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미 마이너스 수익률로 시작하는 꼴입니다. 금값이 제자리 걸음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나중에 금을 팔 때도 제값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금은방 주인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살 때는 비싸게, 팔 때는 헐값에 넘기는 게 이 바닥의 진실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불리한 구조를 알면서도 금은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소중한 노후 자금을 묻어두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전 세계의 큰손들이 짐을 싸서 떠나는 파티장의 막바지에서 가장 비싼 영수증을 대신 뒤집어 쓰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중국인들이 금을 팔고 달러를 챙길 때 한국의 개미들은 그들이 버린 금을 비싼 값에 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부의 역전 현상입니다. 자산시장의 생태계에서 포식자가 먹다 남긴 찌꺼기를 보물이라 믿고 달려드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금 투자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들은 금을 이용해 개미들의 현금을 합법적으로 갈취합니다. 지금은 금광을 찾을 때가 아니라 거품이 꺼질 때 아니라 거품이 꺼질 때 나를 지켜줄 현금의 방패를 닦아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골드바의 무게에 흐뭇해할 때 여러분은 현금 유동성의 가벼움 속에 숨겨진 강력한 힘을 믿으셔야 합니다. 불나방의 끝은 언제나 타오르는 불길 속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골드바가 내일 아침이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강남의 몇몇 자산가들은 금을 정리하고 단기자금 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정보의 격차가 곧 자산의 격차를 만듭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상하이 금거래소의 10톤 매도 소식부터 금시장의 흑마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지금은 현금이 왕인 시대이며 떨어지는 칼날을 피해야 할 가장 냉혹하고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거대한 매도 러시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자산시장에 닥칠 거대한 쓰나미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기가 극에 달하고 모두가 환호할 때가 바로 가장 날카로운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맹목적인 안전 자산 신화에 기대어 고점에서 금을 움켜쥐고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모든 자산 시장의 거품이 한꺼번에 터지고 아비규환이 벌어질 때 바닥에서 진짜 알짜 자산들을 헐값에 쓸어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준비된 현금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현금 유동성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달러와 원화 현찰은 세상을 살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얻으셔야 할 것은 금값이 얼마냐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읽는 냉철한 통찰력입니다. 대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용기, 그리고 탐욕을 이겨내는 인내심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내밀지 마십시오. 칼날이 바닥에 꽂히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선택입니다. 한 노련한 투자자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자산을 지킨다. 지금은 노라고 말해야 할 때다. 라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지혜를 얻으신 위대한 분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경제의 파도 속에서도 오늘 배운 이 진실을 등불 삼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금과 은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여러분만의 경제 원칙은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록이 우리 사회를 깨우는 거대한 울림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